예, 안녕하십니까. 유수홍입니다. 우리 자바 프로그래밍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 GUI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GUI, 자바가 아니라 GUI라는 개념. 이 GUI 쉽게 생각하면 윈도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PC를 사용할 때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운영체제로. 또 여기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 즉 사용자 입력을 받는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표현한다든지 할 때 윈도우가 뜨고 거기에 그림 베이스의 어떤 정보들이 표출이 되죠. 또 우리가 입력할 때 어떤 버튼을 누른다든지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든지 할 때도 보면 그림 환경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거든요.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내용, 명령창에 표시되는 글자만 나오는 거 말고 버튼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다양한 도형들이 나오면 다 이거는 GUI라고 이야기합니다. 엄한 설명하는 것 같으네. 예. 자바에서는 AWT하고 스윙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걸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사용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주로 개념적인 클래스니 메소드니 패키지니 모듈이니 이런 거 할 때는 개념을 잡는 게 좀 주요했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제로 제시된 것들을 실행시켜 보고 거기에 다양한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실제로 화면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걸 좀 많이 연습하고 숙달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커맨드 창 베이스보다는 UI 베이스에서, GUI 베이스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본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지원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GUI 환경에 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바 GUI 응용 프로그램 특징을 알고 작성 방법을 한다. 그리고 AWT와 스윙 패키지에 대한 개요,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 스윙 패키지 속하는 클래스의 계층 구조, 몰라도 됩니다. 또 컨테이너하고 컴포넌트의 관계, 컨테이너가 뭔지, 컴포넌트가 뭔지 이거 이해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스윙 프로그램 작성 과정을 한번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프레임 어떻게 쓰는지, 또 스윙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법, 프로그램이 종료됐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컨테이너는 앞에서 컨테이너와 컴포넌트의 관계를 이해하고 들어가긴 하는데 컨테이너 알고 있듯이 앞에서 어떤 설명했었습니다. 어떤 물건들을 컴포넌트를 모아놓는 또 박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수출품이 나갈 때 보면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커다란 철제 박스에 집어넣잖아요. 그 박스를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커다란 상선에 보면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들이 쭉 쌓여있는 그걸 컨테이너라고 하거든요. 그 개념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컴포넌트를 모아놓은 것, 또 그걸 갖다 화면에 어떻게 배치하는지 배치 관리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 관리자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이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로 배치 관리자를 구분을 해 놓았는데 플로우 레이아웃, 보더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또 배치 관리자가 없는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속에 버튼이라든지 텍스트 박스라든지 그림 같은 걸 배치했을 때 화면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그걸 관리해 주는 애가 배치 관리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로 샘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은데 자꾸 꼬이네. 오케이? 예, 자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했죠.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이미지 혹은 그래픽으로 그린 버튼, 메뉴 등을 버튼이나 메뉴 등을 가진 그런 화면을 마우스와 같이 편리한 입력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입출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GUI를 작성하기 편한 정도 또는 다양한 기능, 어떤 기능이 제공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기 편한 게 좋은 거죠. 작성하기 편하고 또 기능을 부여하기 좋은 걸 골라낸다는 거죠. 자바는 어떤 언어보다도 이런 강력한 GUI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쉽게 GUI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책에 적혀 있네요. 예, 그래픽 GUI의 목적은 그래픽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표현하고 또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자바 GUI의 특징은 강력한 GUI 컴포넌트, 기능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 컴포넌트는 버튼, 텍스트 박스, 버튼도 여러 종류가 있죠. 단순 버튼, 체크 박스, 라디오 박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스크롤 바운스, 프로그레스 바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걸 다 컴포넌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걸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자바에서 사용되는 GUI, 자바에서는 이런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걸 GUI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GUI 컴포넌트와 그래픽을 이용할 때는 이런 패키지들을 이용을 합니다. 아까도 AWT 또 스윙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꼬이는데 느낌이 안 좋은데? 이러면 좀 쉬었다 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예, AWT와 스윙 패키지, AWT, Abstract Windowing Toolkit, 툴킷이라는 도구란 소리죠. 자바가 처음 나왔을 때 배포됐던 GUI 라이브러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java.awt라는 패키지에 들어 있고요. 그런데 이 AWT 컴포넌트들이 중량 컴포넌트, 좀 무겁다는 거는 동작하는데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메모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체제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AW 컴포넌트는 운영체제의 GUI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작동을 하는데 운영체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서 부담을 준다. 반면에 자원을 많이 확보했다는 소리니까 많이 필요로 한다는 소리니까 대신 처리 속도는 매우 빠르다라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중요한 게 아니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거를 개선해서 나온 거 실제로 사용하는 건 스윙인데 스윙은 AWT 기반으로 순수 자바 언어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는 모든 AWT 기능을 포함하고 또 추가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급 컴포넌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AW 컴포넌트에 J자가 붙은 것이 이것들의 클래스들입니다. 스윙에 있는 것들은 다 J자가 붙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겠네. AW 컴포넌트에 J자가 덧붙여진 이름의 클래스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java x.swing입니다. 이름이 좀 틀리네요. 여기는 X가 없는데 여기는 X가 들어가네. 네, 그리고 스윙 컴포넌트는 경량 컴포넌트입니다. 자원을 많이 땡겨 먹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운영체제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형태다라고 설명을 해 놓았네요. 버추얼 머신에서 모든 게 수행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별 차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것만 알면 되죠. AWT라는 게 있고 스윙이라는 게 있다. 처음에 나온 건 AWT라는 패키지였고 추상적인 윈도우를 만드는 도구 그리고 그거 AWT 기반으로 순수 자바 언어로 다시 개발된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 이 개념도 알고 있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작사가 미리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작사가 아니더라도 만들어서 배포하면 그걸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름이 라이브러리인데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작성하는 모든 것도 다 라이브러리로 또 패키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게 보지 맙시다. AWT 스윙이 있다. 이러면 되겠네요. 예, 앞에서 AWT 스윙이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컴포넌트란 말을 했습니다. 컴포넌트는 GUI를 지원할 때, GUI를 구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 도구, 조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컴포넌트가 뭔지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샘플로 쭉 들어놨습니다. 이 이름들은 좀 기억을 해 주어야 됩니다. 버튼, 이것도 컴포넌트입니다. 이런 버튼을 뭐라고 그러죠? 체크박스라고 그러죠. 여기 체크하면서 어떤 걸 선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체크박스는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중 선택이 가능한데 여러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건 처음이겠지만 이미 보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이라고 합니다. 옵션 버튼, 옵션 박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시된 것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버튼,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렇게 나눠지네. 이건 박스고 이건 버튼이네. 뭐 이름이 좀 말장난 같은데 이제 뭐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더. 프로그레스 바라는 말로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는 슬라이더라고 하네요. 요즘에 앱 프로그램 관련된 거에서도 보면 슬라이더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막대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에 핸들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표현한다든지 어떤 값을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전체를 보고 전체 대비 내가 위치한 곳이 어딘지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죠. 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 어떤 텍스트 문자를 입력하는 용도로 쓰는 이런 박스 형태의 필드라고 해야 돼? 아니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걸 텍스트 필드라고 합니다. 텍스트라고만 하지. 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패스워드 필드라는 게 또 있거든요. J자가 붙은 거 보니까 AWT 기반의 스윙 컴포넌트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죠. 패스워드가 텍스트랑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타이핑하는 문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죠. 여기 별표로 표시된다든지 아니면 동그란 점으로 표시되겠죠. 이럴 때는 J 패스워드 필드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너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더, 스피너 구분해야 됩니다. 이 스피너는 뭐냐 그러면 빙빙 돈다는 거예요. 스핀 돌리다, 빙빙 돈다. 그건데요. 여기 어떤 순서가 있는 목록을 처리할 때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순차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 때 아니면 지정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피너. 우리가 그 핸드폰에서 전화번호 목록을 보는 것도 일종의 스피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나도 이렇게 쭉 올리면서 볼 수 있죠.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형태는 사용자 입장에서 큰 차이는 나질 않는데 뭐가 틀리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목록을 보여주고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목록을 안 보여주고 여기서 쭉 하나씩 넘겨가면서 보는 게 좋을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필드가 아니라 에어리어,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여러 줄의 문장을 입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비고, 설명 또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할 때는 질의사항, 불만사항 적을 때 주로 사용이 되죠. 한 줄짜리가 아니라 여러 줄짜리 데이터를 입력할 때, 특히 문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윙 컴포넌트에 대해서 스윙 GUI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부품들, 재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콤보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가 또 나왔네? 아까는 체크박스였는데 얘는 기본적으로는 요 위에 거만 제시가 되고요. 내가 요 화살표를 딱 누르게 되면 드롭다운으로 목록이 제시가 됩니다. 제시된 목록에서 내가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여기 입력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콤보 박스라고 합니다. 콤보 박스. 리스트라는 게 또 있네요. 아까 언뜻 보이는 리스트는 그냥 목록입니다. 위에 요 박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체 목록에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 목록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는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디를 선택했는지 무엇이 셀렉트 되어 있는지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콤보 박스 같은 경우는 목록에서 클릭하면 여기 원래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조금 그 프로그래밍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되죠. 화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목록이 늘 표시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너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 콤보 박스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사용자한테 또 유저한테 좋은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 또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다는 소리는 계속 있다는 소리죠. 지금 스윙 컴포넌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더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비슷비슷한 게 또 나왔네요. 프로그레스 바. 이거는 아까 슬라이더랑 틀린 점이 있다. 슬라이더는 사용자 입력을 받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근데 별로는 앞에서 설명한 게 다 입력용이었네. 아이고 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왔네요. 앞 페이지에서 컴포넌트 예시 1번에 들어있던 건 대부분 다 입력용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을 제시했고요. 요번에 제시하는 거는 주로
100% 출력용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출력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레스 바는 어떤 진행되는 정도를 갖다 막대 그래프로 표현된 걸 이야기하죠. 사용자의 입력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거죠. 전체 진행할 내용 중에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하죠. 보통 다운로드 같은 거, 파일 다운로드 할 때 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툴팁은 이 그림이 아니라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버블팁이라고도 하고 툴팁이라고도 하는데 마우스가 어떤 컴포넌트, 객체 위에 올라갔을 때 부수적인 설명을 제시할 때 쓰이죠.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특정한 영역에 들어가면 이런 설명이 제시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고 또는 확실히 이해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죠. 알죠? 툴팁. 오케이. 그 다음 메뉴도 컴포넌트야. 네, 이것도 어떤 객체로 처리가 돼가지고요. 이 속에서 이 항목들 하나하나 지정하게 되면 물론 이 항목도 지정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 메뉴는 뭐다, 서브 메뉴는 뭐다 지정을 하면 마우스로 딱 갖다 댄 순간 쫙 드롭다운으로 메뉴가 제시되고 이걸 선택하면 특정한 메소드가 실행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겠죠. 이 메뉴도 컴포넌트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범위가 크네. 먼저 보면 밑에 건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별도의 창으로 나오는 걸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다이얼로그. 그리고 이쪽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다이얼로그는 어떤 프로그램 수행 중에 잠깐 올라오는 윈도우 창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지를 제시할 수도 있고 값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임시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잠깐 나와서 어떤 액션 취하고 바로 없어지는 그런 류의 창들을 다 다이얼로그라고 이야기하고요. 늘 남아있으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이 더 큰 개념입니다. 이런 창이 열렸고 이 창에다가 버튼 객체를 놓기도 하고 여기다 메뉴를 배치하기도 하고 여기 그림을 배치하기도 이렇죠. 이럴 때 그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뭐 큰 프레임을 짜봐. 프레임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식의 얘기하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라. 기본 골격을 만들어라. 그런 용도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별도의 조그만 창이 나오거나 메시지를 제시한 용도로 쓸 때 그 다이얼로그 창, 윈도우 창은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크롤 패널, 페인이라고 하죠. 판이라고도 하고요. 페인. 예. 페인은 사전적으로 창 유리입니다. 유리창이 유리요. 어떤 문이 있는데 여기 유리창이 있고 이 유리창이 이렇게 뭐 4개로 나눠져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전체를 이걸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걸 윈도우.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를 페인이라고 합니다. 페인. 요 하나하나를 페인이라고 합니다. 요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윈도우는 전체적인 집합의 개념이고요. 물론 한 장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창을 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스크롤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스크롤 페인은 이런 창이 열렸을 때 이 스크롤 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직으로 되면은 버티컬, 수평으로 되면 호리존탈 스크롤 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크롤 페인이라고 하네요. 스크롤이 달려있는 창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컬러 추저 이건 뭐야? 이렇게 색깔을 고를 때 이렇게 템플릿이 미리 제공이 되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 색이 선택이 되는데 이것도 스윙 컴포넌트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윈도우에서 봤던 건 다 된다는 소리는 그게 다 컴포넌트네.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뭐 하는 거야? 이거 끌어다 이렇게 배치만 하면 되는 거잖아. 모르죠 아직. 끌어다 배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이란 말이 그 C샵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데 걔들은 가능하면 유저 인터페이스도 프로그램 개발자도 가능하면 이런 컴포넌트를 비주얼하게 즉 화면에서 파워포인트로 도형이 이렇게 배치하듯이 끌어다 쓰고 사이즈도 거기서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클립스를 써서 하죠. 이클립스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클립스는 텍스트 베이스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거든요. 다 타이핑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윙을 배울 때 별도의 도구를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몇 번 썼었는데 이게 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쓰다가 너무 이제 학생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건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필요하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UI의 유저 폼 프레임이나 다이얼로그를 디자인할 때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처음부터 쉬운 걸 배우게 되면 근본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갈까봐 조금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텍스트 베이스의 코딩을 통해서 UI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윙 컴포넌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가 하나하나 필요하면 찾아서 끌어내도 되니까요. 무엇이 있었는데 라고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있었는데가 왜 필요해?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봤던 모든 거는 자바에서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스윙 컨버터 예시인데, 뭐 이런 거 볼 필요 있나? 네,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도 있다는 거네. JTab이라 적혀 있구나. 네, 이런 표도, 이건 직접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떤 표가 있고, 가로, 세로, 사이즈 지정하고요. 거기다 표시되는 문자를 왼쪽으로 붙일 거냐, 가운데에 맞출 거냐, 또는 그림을 집어넣을 거냐, 배경 색깔을 설정할 거냐, 무엇으로 설정할 거냐 등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JTable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어떤 폴더의 구조를 나무, 트리 형태로 제시를 해주죠. 윈도우 탐색기 창입니다. 이런 걸 지원하는 JTree라는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뭐 내가 뭐 다 갖고 주는 것 같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네. 예, 자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원래는 써니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고요. 그때 다 만들어 줬고요. 이미 잘 짜는 프로그래머들이 이미 다 이런 프로그램 코딩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라이브러리라는 형태로 일반 사용자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자바를 많이 써줘. 또 자바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 이런 의도가 뭐 있겠죠. 다 쓸데없는 얘기죠. 내가 한 건.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J 에디터 페이 또는 J 텍스트 페이. 편집이 가능한 창이네. 요 하나하나가 페인이라고 그랬죠? 뭐 그런 것 같으네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다양한 격차가 그림도 쓸 수 있고, 글씨도 쓸 수 있고, 폰트 제어도 되고, 거기다 멀티미디어도 삽입이 가능하네. 안 써봤어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거.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하지만 보기 좋은 게 만들긴 더럽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기능이 많으면 프로그래머가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학기 초에 우리 자바를 배우면서 그런 얘기 했죠. 다 그럼 손으로 배우는 거라고요. 편하면 편한 만큼 그만큼 우리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프로그래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꼼꼼한 사람입니다. 꼼꼼한 사람, 또 잔머리가 잘 고르는 사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하고, 또 사용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표 만들 때 이런 것까지 신경 쓴 적 없었잖아요. 벌써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 재료를 지원을 한다는 거 아주 고마운 일이죠. 무료로 지원이 돼요. 오케이? 예, 아직도 스윙 컴포넌트가 남아 있네요. 예. 아까 메뉴, J 메뉴라는 게 있었는데 툴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툴바가 뭐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메뉴에 대해서 매번 메뉴를 눌러서 찾지 않아도 되도록 거기에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쭉 배치되어 있는 걸 툴바라고 하죠. 보통 메뉴 밑에 바로 표시가 되죠. 그런 툴바도 컴포넌트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탭 뭐야 이게 태브드 페인이나 탭이죠. 탭. 이렇게 견출지 모양으로 나온 걸 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탭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공통된 영역에 탭만 선택해 주게 되면 이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뉴복맨 아이콘하고 유사하게 생겼네. 어쨌든 이런 기능도 지원이 된다는 거. 또 스플릿 페이. 그림을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는 이건 명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안 써봤어요. 지금 내가 설명을 할 때는 여기서 지원 가능한 걸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걸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을 짜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도 좀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른 거고요. 내가 안 써봤다고 다 써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배울 때 한 번씩 써보는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서 한정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스윙 컴포넌트 설명하고 있습니다. GUI 환경에서 내가 어떤 화면을 디자인하고 거기에 어떤 기능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모양을 가진 그런 개체들을 이야기합니다. 버튼, 박스, 텍스트 필드 이런 것들, 그림이 표시된 영역, 또 메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들어줘야 됩니다. 스윙에서 쓸 수 있는 GUI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재료들을 쭉 열거해 준 겁니다.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화면을 이쁘게 꾸며보라는 거죠. 물론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민 다음에 그게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니까 바로 꾸미진 않습니다.
생각같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프로그래머는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우스 하나 클릭할 때, 아니면 테두리를 잡아당길 때, 더블 클릭할 때, 엔터를 칠 때, 이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오케이, 통과. 예, 스윙 컴포넌트로 이용해서 만든 어떤 윈도우를 한번 샘플로 제시했습니다. 오, 이 전체 작업을 하는 이 영역을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프레임. 프레임을 쓰면 이것도 거기 같이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프레임 윈도우 닫기 버튼도 제시가 되고, 요거는 메뉴는 J 메뉴라는 컴포넌트 쓴다고 그랬고요. 툴바는 J 툴바 쓴다고 그랬고요. 이런 식의 목록은 J 리스트라는 컴포넌트 쓰고요. 화면이 둘로 찢어졌네. 이럴 때는 J 스프리트 페인이라는 걸 쓴다고요. 또 J 스크롤바 같은데 보이진 않네. 화면은 다 표시됐으니까 스크롤바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줄이면 스크롤바가 나겠죠. 스크롤 펜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라벨이라고 해놨네. J 라벨에 표시되네. 보통 라벨하면 문자 데이터를 표현한 영역을 주로 쓰거든요. 내가 왜 이걸 썼을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데 텍스트 형태는 텍스트 필드라는 거 쓰고요. 콤보박스. 이 콤보박스 뭐죠? 여기 역삼각 버튼 누르면 쭉 리스트가 나오고 그중 하나를 셀렉트하면 셀렉트 된 게 이렇게 삽입이 되는 형태의 컴포넌트를 이야기합니다. J 메뉴가 있고 J 메뉴 바라는 것도 있네. 이건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 생각보다 할 게 되게 많네. 어쨌든 이런 게 다 지원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스윙을 이용하면 지금 보이는 이런 GUI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뭐 일반적인 기능 이게 보기랑 틀리게 만들려면 노가다 많이 해야 됩니다. 노가다라는 소리는 특별한 생각 없이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인데 그런 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버튼 제일 많이 쓰이죠.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작업을 지시하는 용도. 오케이. 좋아 보이네. 예, 이 내용은 교양 있는 사람들은 볼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GUI 라이브러리의 계층 구조인데 앞에서 설명한 그런 컴포넌트들의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AWT를 기반으로 해서 스윙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윙에서는 AWT에서 저는 컴퓨터 거의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폰트, 이런 거 안 했는데 폰트 매트릭스, 컴포넌트, 디멘전, 컬러, 그래픽 거기에 버튼, 라벨, 리스트, 캔버스가 부터 그림을 표시한 영역이거든요. 스크롤바, 텍스트 컴포넌트, 체크박스, 초이스, 페인, 윈도우, 페인하고 윈도우 차이는 있죠. 프레임이 아니라 윈도우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발전이 됐네요. 프레임으로. 다이얼로그 박스는 아까 다이얼로그라고 그랬죠. 다이얼로그로 발전이 됐고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담아 놓은 걸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컨테이너는 그대로 J 컨테이너라고 발전이 됐나 보네요. 요 정도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윙에는 이런 이름으로 사용이 되죠. 앞에서 대부분 다 설명한 것들 같은데, J 루트 패널 이거 안 했는데, 팝업 메뉴도 안 했는데, 파일 주소도 안 했는데, 테이블 헤더도 안 했는데, 많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목록이라고 계층 구조라고 했지만 상속 관계나 종속 관계를 표시하고 아니면 종류별로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찾아보면 됩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스윙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스윙 클래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그런 패키지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클래스 이름은 J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그 각 컴포넌트에 들어있는 거, 그걸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그것들 이야기하죠. 화려하고 다양한 컴포넌트를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다.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라이브러리 속에는 클래스들이 들어있겠죠. 어쨌든 J자가 들어간다는 거 클래스 이름 앞에. 또 스윙 컴포넌트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J 컴포넌트 상속받은 클래스를 쓰는 경우하고 AWT의 컨테이너를 상속받는 몇 개의 클래스로 구분이 됩니다.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 J 컴포넌트인데 상속받아서 쓰거든요. 뭐 J 애플릿, J 다이얼로그, J 프레임 같은 경우는 AWT의 내용을 상속받아 쓴다. 뭐 그 정도인데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뭐 J 컴포넌트는 C 컴포넌트의 공통적인 속성을 구현한 추상 클래스인데 new J 컴포넌트라는 인스턴스 생성하는 과정 할 수 없습니다. 그냥 AWT에서 컴포넌트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익스텐디드인가? 그 명령 줘서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하나 만들 필요 없이 쓸 수 있다는, 뭐 좋은 얘기니까 강조하고 있겠죠. 실제로 쓰는 거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J로 시작된다는 것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뭘 알아야지 우리가 구분을 하지? 쓰면서 이해하도록 하죠.